하면서 이제 중장기를 하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기다리는데 이게 잘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막 쓸데없는 막 해서 매매하면서 음,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잘 기다려야 된다. 잘.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에서 그 실력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실력 있고로 잘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판단을 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이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한은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이게 추세의 어떤 변화가 올 때까지는 아무튼 쭉 끌고 가서 그래서 최대한 제가 했듯이 이제 결과가 중요한데 투자에서는 결과가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결과가 최소한 중박 이상 아니면 가끔은 대박을 한 번씩 내는 이런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와야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한 번씩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중박 대박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이 난 것은 이만큼 나고 그래서 손절한 것은 이만큼이면은 결국은 우리가 수익 난 것은 이걸 뺀 나머지가 수익이잖아요. 이게 이게 수익이고 수익금의 합 그죠? 이게 손실금의 합. 그래서 수익 전체에서 손실을 빼도 결국은 이만큼이 결국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본인 계좌에 쌓여가면서 결국 계좌가 우상향을 한다. 이 원리인 거죠. 저희가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매매든 투자든 뭐 방법도 방식도 스타일도 뭐 그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있는데 그 많은 방법과 스타일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받고 내가 해봤을 때 아무튼 결과가 가장 잘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중장기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게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희는 경험해봤잖아요. 그 대선주 할 때 막 그 코로나 왔을 때 시장 폭락했을 때 그 수학년분들이 주식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많이 제가 그때 그 대선주 할 때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한 10억 정도도 가지고 계신 분도 몇 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이 계좌가 플러스로 다 돌아서고 수익률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났었죠. 이 고점 갔을 때는 그런 이제 경험치도 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이제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뭐 책 보고 뭐 남 얘기 듣고 뭐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접 시간을 1년, 2년 이렇게 가지고 길면 뭐 3, 4년 이렇게 저는 대선주는 저희 3, 4년 걸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응? 짧으면 1, 2년, 길면은 한 3, 4년 이렇게 걸쳐서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1, 2년, 1, 2년, 한 2, 3, 2년, 2년 정도 했나요? 2023년도 이렇게 그게 중장기예요. 중장기는 그래서 이제 쌀 때,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기다리는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기다리는 그죠? 개인들이 싫어하는 기다리는 어떤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쌀 때 사서 그게 대가예요. 쌀 때 샀기 때문에 대가를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대가를 치르는 거죠.
투자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아무튼 뭐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 우리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박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그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그 대박을 내면서도 금방금방 내길 바라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뭐 도박장 가서, 그죠? 카지노나 도박장 가서 그냥 바로바로 결과 나오는 그런 거 아니고는, 투자에서는 그렇잖아요. 투자에서는 뭐 그죠? 중박 이상 대박, 그죠? 중박 이상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투자 자금 대비 봐서는 이게 이제, 그죠? 원래 원하던 대로 결과가 나오면은 대박을 넘어서서 초대박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특히 이제 아파트 하면 이제 강남 아파트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강남 아파트를 언뜻 생각하면 강남 아파트를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 최소한도 50대, 60대인 분들이 이 강남 아파트를 주로 50대, 60대인 분들이 거의 다 소유하고 등기 내고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강남 아파트 그저 몇십억씩 하는 강남 아파트를 20대, 30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무튼 조사하고 통계를 내보면 이게 몇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20대, 30대들이 상당수 가지고 있다. 상당수.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그러면 20대, 30대들은 소위 얘기해서 부모들이 사줘서 그렇겠지. 물론 부모들이 사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면 20대, 30대들이 이게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이 사줘서 이렇게 뭐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20대, 30대들이 그 몇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이렇게 막 한 채도 아니고 몇 채 아니면 막, 응? 막몇 채씩. 근데 이게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벌어서, 그죠? 강남 아파트를 몇 채에서 막 수십 채, 이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20대, 30대들이 꽤 있다, 꽤. 그러면 20대, 30대들이 그러면 이 강남 아파트를 살려면, 그죠? 한 채만 살려도 몇십억인데,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어서 그냥, 어디서 벌어서. 20대, 30대들이 돈을 어디서 벌냐. 그죠? 어디서 벌어, 어디서. 제가 늘 얘기하는, 그죠? 알트코인에서 벌었지, 알트코인에서. 불장이 1차, 2차 두 번 왔었잖아요. 그죠? 2016년, 17년, 2017년, 그 다음에 2020년, 21년, 이때 불장이 두 번이나 왔었잖아요. 두 번이나. 그리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고. 음? 그런데 이때 1차, 2차 때, 1차, 2차 때 알트코인 가지고 큰 돈 버신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벌었겠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주로 이 젊은 분들이 벌었죠. 젊은 분들이. 그럼 젊은 분들이 막 시드머니가 막 몇 억씩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다 본인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몇백만 원씩 버는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을 아무튼 매매를 하든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실제로 20대, 30대에서 이 알트코인 불장 때 이렇게 몇십억 벌었다. 이런 분들은 상당수 있고요. 상당수 있고, 응? 많이 버는 분들은 20대, 30대 많이 번 분들은 막 천억 벌고 2천억 벌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다. 응? 이게 알트코인이다. 이게 알트코인이다. 응?
물론 알트코인에서 망한 사람도 많죠. 깡통 나고 망한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뭐 망한 사람 얘기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응?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이제 잘하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어떤 게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과 준비와, 그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준비,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를 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응? 이게 알트코인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알트코인의 현실, 이게. 응?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걸쳐서 이렇게 이 젊은 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해줬던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바로 25년도 바로 눈앞에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는데, 예? 눈앞에 와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게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데 이 기회가 와 있는지 모른다는 건. 음. 그럼 이때 1차, 2차 때 그 20대, 30대 중에서 이렇게 많이 벌었던 분들은 그때 벌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불장 때 또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응?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그러니까 주위에 뭐 알트코인에서 망했다, 뭐 하면 안 된다, 막 큰일 난다, 막 그런 걸 왜 하냐? 예? 그런 얘기 들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써보세요, 채팅창에. 응? 그 망했다는 얘기, 뭐 그런 걸 왜 하냐, 알트코인 같은 걸 왜 하냐, 응? 응?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응? 지금 주변 분들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요. 알트코인이 뭔지도 모를 거요. 응? 저희야 제가 막그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응? 그리고 저희는 비트코인도 사서 가지고 있었고, 이더리움도 사서 가지고 있었고, 그 니플도 지금 XRP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계속 그 알트코인 얘기를 그 3, 4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수상자분들은 뭐 이렇게 계속 들었으니까 그죠? 그 불장을 본격적으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그 뭐요 아무튼 무슨 지원금 해서 이게 거의 한 13조 풀리잖아요. 13조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뭐 작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뭐 55만 원인가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개인별로 보면은 얼마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지금 보면은 15만 원에서 55만 원 이게 지금 전 국민한테 드는 게 전 국민이면 이게 지금 거의 뭐 5천만 이렇게 되잖아요. 인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13조라는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어디로 갈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 봐요. 근데 뭐 이건 뭐 10만 원, 15만 원 받고 뭐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그게 무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이렇게 돈을 푸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돈을 풀어서 아무튼 이게 어떤 이게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돈을 받아서 뭐 옷을 사든 뭐 식당에 가서 무슨 뭐 회식을 하든 아니면 누군 어떤 사람은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주식을 몇 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 어떤 분은 또 이제
그죠? 그 코인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또 뭐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 13조라는 돈, 이게 개인별로 보면은 얼마 아닌 돈이지만은 이게 다 합쳐놓고 봤을 때 이 13조라는 돈이 어떻게든지 간에 13조라는 돈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움직이는데 13조라는 돈이 움직이는데 이 13조라는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이 13조라는 돈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 몇십만 원이 뭐 부동산으로 가기는 쉽진 않고 그 일부는 뭐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그 작은 돈으로 이게 몇십만 원 드는 돈으로 그래도 이렇게 투자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인 시장 아니냐. 그래서 지금 때도 지금 왜 지금이냐 얘기죠. 왜. 지금 이제 7월 며칠이잖아요. 7월 뭐 며칠이죠? 21일인가? 20일인가? 아무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쯤 하는데 왜 지금 이 13주를 푸는 시기가 왜 이때냐 이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게 투자자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지금 이제 주식시장하고 코인 시장이 지금 이제 언제 때하고 비슷하냐면은 그때 2020년 때하고 비슷해요. 2020년 때 그죠? 일단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2200대 있다가 이렇게 1450까지 내려갔다가 그죠? 이게 2020년 3월 달이잖아요. 3월 달에 이렇게 1450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했죠. 계속 우상향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걸쳐 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고점이 3,300까지 코스피가 이렇게 갔는데 그때 그죠? 그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시장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올 때 이것도 폭락이 나왔죠. 이게 비트코인도 폭락이 나오고 알트코인들도 폭락이 나오고 그죠? 여기 주식들이 폭락이 나오듯이 이것들도 다 폭락이 나왔었죠. 이때 폭락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주식시장은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렇게 쫙 갔는데 이때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그 1450에서 3400까지 어떻게 보면은 거의 2000포인트 저도 제 설명드리자면 2000포인트가 거의 1년 정도 걸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강세장이었죠. 강세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이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면 이쪽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막 올랐냐? 이게 비트코인은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는데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랐냐? 알트코인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 지금처럼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이때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 패턴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쭉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쭉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비트코인도 쭉 올랐어요. 비트코인만 올랐어요. 지금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만 올랐다. 비트코인만.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그냥 제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죠? 응?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이나 비슷하죠. 지금 저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20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그죠? 2025년 지금 7월 달.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 업비트 기준으로 하면은 2천만 원 바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억, 그죠? 거의 5천, 6천이 있으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한 8배, 그죠? 7배, 8배쯤 올라 있는데 지금 보면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이때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이게 비트코인도 같이 폭락을 했다가 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으로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개인들이 주로 한 알트코인들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고 오랫동안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렇게 불장이 왔느냐.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뭐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올라갔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죠 거의 9만 얼마 그죠 액면 분할해서 9만 뭐 8천 원인가 이렇게 갈 때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이게 지수도 같이 간 거예요. 지수도 같이 가고 비트코인도 같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올 때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찍었죠. 고점을 찍고 그랬을 때 이제 이때 삼성전자가 9만 8천 원 갔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 나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20만 원 간다 막 30만 원 간다 막 이랬대요. 응?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수도 같이 꺾이죠. 지수가 꺾일 때 이때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꺾여 내려올 때 그러면서 지수도 꺾여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이 이렇게 갔다니 알트코인의 불장이 이렇게 알트코인 알트 불장 그러니까 제했잖아요. 이게 과거를 보면 이게 역사잖아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 미래를 과거를 보면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불장도 언제 시작할 거냐? 지금 본격적인 불장이 언제 시작할 거냐? 그때를 아무도 모르지만 과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응?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2025년도에 와서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만큼 가진 않았지만은 보면은 지금도 이제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지수가 아무튼 여기서 거의 1000포인트 이상 마이너스 이렇게 하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수는 거의 이제 여기에서죠. 2400에서 2500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부터 이게 거의 2022년도, 3년도 요때까지 거의 1년 반 이상, 1년 6개월 이상 하락을 해서 거의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2025년 6월 3일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 아무튼 직전 한 일주일 전부터 지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단기간에 그냥 3천 근처 왔죠. 3천 넘었죠? 3천?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동안에 3천. 그러니까 여기 고점을 넘은 건 아니지만 아직 여기 3,300을 넘은 거 아니지만 3천을 넘었다. 3천을. 이것도 한 달 사이에. 응?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역시 비트코인도 내려온 거죠. 비트코인도 내려와서, 그죠? 내려와서 결국은 이제 여기 이 바닥을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2000 찍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비트코인은, 그죠? 비트코인이 먼저 올랐죠. 이번에는 이제 이 코스피 지수는 이러고 있을 때, 2023년도 1월 달을 보면은 이때에 비트코인은 이미 올라서, 이미 비트코인은 2천에서 아무튼 1억 5천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고 벌써 한 7배, 8배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먼저 갔죠. 이번엔 비트코인 먼저 갔는데, 알트코인은 알트코인은 그냥 계속 행보하고 있었다. 행보하고 알트코인.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달 동안에 이게 보면은 이게 뭐 거의 15%? 뭐 10몇 프로, 15% 올랐나요? 10 플러스 15%? 엄청 오른 거죠. 코스피 지수가. 거의 보면은 거의 500포인트, 600포인트 올랐으니까 500에서 600포인트 올라,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서, 근데 지금 이제 지수가 지금 이제, 응?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이제 하락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지수가. 응? 이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이게 지금 조정. 지수가 조정받고 있잖아, 지수가.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미 6배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제가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불장을 가기 위한, 본격적인 불장을 가기 위한 비트코인은 조건을 갖춰놨다. 비트코인 때문에 불장이 가고 안 가고 이런 얘기는 나올 게 아니다. 불장을 가기 위한 비트코인의 어떤 조건은 훨씬, 그죠? 전고점을 넘어서, 그죠? 신고가를 가서, 그죠? 비트코인이 앞에 고점이 그게 8천이었잖아요. 8천만 원인데 이걸 넘어서 거의 2배 가까이, 고점을 넘어서 2배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불장이 위한 비트코인의 조건은 이미 갖춰졌다. 이미 작년에 아무튼 이게 ETF, 그죠? 비트코인 ETF 이렇게 아무튼 통과되면서, 그러면서 아무튼 갖춰졌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미 가 있고,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지금 3천을 넘어있잖아요. 지금 3천을 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받고 있다. 조정받고. 이 조정이 이제,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중이에요. 이 조정을 받는 중이고, 그죠? 지난주, 이번주 해서 조정을 받는 중이고, 이제 다음주 어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그냥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크게 가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으로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언제냐,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요 무렵에 지금 보면은 요 무렵에 13조라는 지원금이 이제 풀리잖아요. 아무튼 7월 21일인가 아무튼 그 날짜는 제가 모릅니다. 7월 한 20 며칠 날 풀리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3조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30%, 한 40%? 30%, 40% 정도만 업비트든 비썸이든 이렇게 들어와 주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알트코인 세력과 이 알트코인 세력이 있다면 알트코인의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와 알트코인의 세력과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세력도 거래소도 뭐가 와야 돈을 버냐면 알트코인 불장이 와야 돈을 버는 거예요.
알트코인의 불장이 와야 당연히 알트코인 세력도 돈을 벌고, 응? 거래소도 돈을 번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5번. 근데 알트코인 세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도, 빗썸이라는 거래소도 그렇고, 업비트라는 거래소도 돈을 조금 버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벌려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트코인만 올라가지고는 이렇게 비트코인만 올라가지고는 그죠? 알트코인 세력들하고 비트코인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만 올라가지고는 이 거래소들이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 얼마나 벌겠어요? 그 비트코인은 그리고 막 샀다 팔았다 한다기보다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예? 저희처럼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게 음? 제가 이제 그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지금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했잖아요.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온 알트 불장이 이게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두 번의 경험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의 응? 두 번의 이렇게 4년 전, 8년 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의 1차, 2차 두 번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거래소한테 두 번의 경험치가 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세력들한테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그 거래소도 그렇고 이 알트코인 그 세력들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책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4년 전에 해봤고 8년 전에 해봤고 그 거래소도 해봤고 그죠? 세력들도 해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두 번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번에 알트코인 불장을 준비해서 아마 이제 이 거래소하고 이 알트코인 세력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벌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그냥 빨리 올라라 그냥 그죠?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르고 이렇게 시간을 끄냐 이러고 개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기다리는 거 말고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게 거래소하고 그 알트코인 세력들은 그 개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게 거래소하고 알트코인 세력들은 이게 4년 만에 오는 이 역대급 기회인데 응? 그죠? 4년 동안 벌 돈을 이 불장에서 다 벌어야 되잖아요. 이 불장 그것도 짧은 불장이 막 1년 있는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있잖아요. 불장은 그냥 3, 4개월이면 끝난다고. 3, 4개월이면. 1차 불장 한 3, 4개월. 그리고 2차 불장 한 3, 4개월. 뭐다 합쳐야 길어야 한 5, 6개월. 그러니까 5, 6개월 동안에 4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그죠? 한 5, 6개월 동안에 다 벌어야 되는 게 그게 거래소고 세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해서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그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그 잘 준비해서 응? 이왕이면 그 세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그 더 큰 돈을 벌려면 불장을 더 크게 키워야죠. 그러지 않아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그 세력도 알트코인 세력도 거래소도 응? 10조 벌 걸 해서 20조 벌고 해서 그죠? 50조 벌 걸 100조 벌고 막 이러려면 그만큼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만큼 더 그죠? 이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저희 개인들도 그저 그 더 큰 대박을 결과로서 만들어내려면 그 매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빨리 팔아버리면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가지고 제외하잖아. 셀트리온이 200% 300% 가는데 그 20% 30%에 팔아버리면 그 별거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 매도를 어떻게 하나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고, 그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중장기를 한다면 저처럼 사타파라도 안 하고, 응? 그 매도를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 개인들한테는. 응? 근데 세력들이나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느 타이밍에 이게 본격적인 불장을 시작해야, 그래야 가장 좋은 조건이 되고, 가장 이게 세력이나 아무튼 그 알트코인 세력이나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뭐요? 뭘까요? 이게 거래소하고 알트 세력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조건은 뭘까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거래소와 알트 세력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 최고로 좋은 조건은 뭘까요? 그러니까 거래소와 알트 세력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한, 응? 거래소와 알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뭘까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알트코인 세력들과 거래소 입장에서, 그죠? 4년 만에 한 번은 그죠? 4년 만에 오는 그 엄청난 기회에 이 거래소도 엄청난 돈을 벌고, 그 알트코인 세력들도 엄청난 돈을 벌려면 가장 좋은 조건이 뭘까요? 그죠. 지금 지금에서 업비트가 됐던 뭐 저기 바이낸스가 됐던, 지금 여기 그 거래소에서 이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이게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지금 현재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일까요? 어떤 개인들? 그 개미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어떤 개인들일까요? 주로 지금 업비트가 됐든 빗썸이 됐든 지금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일까요? 주로. 그럼 채팅창에 써보세요. 주변에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럼 그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업비트가 됐든 빗썸이 됐든 알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주로 어떤 개인들일까요? 주로 어떤 개인들? 응?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여기 지금 뭐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그래서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거의 90% 이상은 90% 이상은 어떤 개인들이냐면, 앞에 4년 전, 4년 전에 4년 전에 이렇게 고점, 알트코인의 고점에 사서 이게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거의 막 그죠? 10토막, 20토막, 30토막, 40토막, 50토막 뭐 이렇게 나서, 그래서 여기 지금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거의 90% 이상은 그죠? 앞에 사이클, 그죠? 4년 전 앞에 사이클 알트코인의 고점에 물려서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도 이게 조금 산 게라 많이 샀죠.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에요. 고점에 물려 있는 개인들.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나 빗썸의 바이낸스에 지금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거의 90% 이상은 4년 전 사이클의 거의 고점 근처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의 어떤 그죠 세력이, 그래서 A라는 알트코인의 세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막 해서 갑자기 막 그 5배, 10배, 막 20배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업비트에 있는 개인들 중에서, 아니면 빗썸에 있는 개인들 중에서, 바이낸스에 있는 개인들 중에서 이렇게 막 그 세력이 막 5배, 10배, 20배 올린다고 해서 요걸 사줄 개인들이 있다 없다? 응? 있다 없다? 써보세요, 채팅창. 지금 세력들이 어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알트코인을 빨리 올려서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갑자기 막 5배, 10배, 20배 올린다고 해서 그걸 사줄, 그러면 그게 올려놓고 고점에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5배, 10배 올려놓고 이것을 이 세력이 성공하려면 여기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고점 매도에 사줄 개인들이 지금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이게 막 번복이 돼가지고 거꾸로 지금 이제 막 코스피는 한 달 동안에 막 그 2천 뭐 예를 들어서 500이 있다가 지금 3천을 넘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그죠? 한 달 동안에 그 거의 막 거의 600포인트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막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면, 다는 아니지만 여기 물려있던 갤 중에 일부는 손절을 하고 이쪽 주식시장으로 간다 안 간다, 채식장에 써보세요. 간다 안 간다. 지금 알트코인들은 안 가는데, 알트코인 불장이 안 와가지고 알트코인들은 막 5배, 10배 안 가는데, 옆에 주식시장을 보니까 주식시장이 막 한 달 사이에 막 그 3천을 넘어가고 막 그러면, 그 손실이 났더라도 손절을 하고 주식시장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그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막 600포인트 오르는 동안에 이 업비트를 보면은, 업비트의 이 거래량들 있잖아요. 알트코인별로 거래량이 는다 준다. 이 거래량이 는다 준다. 요렇게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막 500포인트, 600포인트를 넘어서 이렇게 3000포인트를 가는 그런 장이 열리면 개인들 중에서 여기 그냥 알트코인 시장이 남아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사야 돼. 저는 더 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저희 수강생분들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일반적인 개인들 같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지금 불장이 시작이 안 돼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 안 돼서 지금 박스권에 있으니까, 알트코인이 박스권에 있으니까 그냥 이 제자리 왔다 갔다 이걸 막 몇 번 반복하고 있는데, 옆에 주식시장이 막 난리가 나서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이 주식시장이 불장이 된 거예요. 불장이. 주식시장이 불장이죠. 그러니까 일부 개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개인들은 여기 손절을 하고 이렇게 주식시장 갔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에. 근데 이 개인들이 주식시장 가는데 여기 막 그 2,500, 2,600 이때 갔을까요? 여기 3,000 넘었을 때 갔을까요? 써보세요, 채팅창에. 여기 손절하고 개인 간들이, 그죠? 여기 주식을 손절하고 간 개인들이 코스피가 2,500, 600일 때 갔을까요? 아니면 3,000 넘어서 갔을까요? 채팅에 써보세요. 3,000 넘어서 갔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손절해서 이렇게 갔던, 이제 여기 3천 위에서 갔던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불장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왔을 때 누구 돈이 가장 중요하냐면, 응?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왔을 때 누구 돈이 가장 중요한 돈이 될까요? 시장에서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가장 중요한 돈은, 그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돈은 누구 돈일까요? 누구 돈? 개인 돈입니다. 개인 돈. 이건 그죠? 어느 시장에서나 다 똑같아요. 어느 시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게 보면 일단 시장이 이렇게 시장을 크게 보시면,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크게 이렇게 금융시장이 있어요. 금융시장. 근데 이렇게 이제 개인 돈이 만큼 있어요. 개인 돈이 만큼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 부동산 업계와, 이게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크게 이 개인 돈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장이 개인 돈을 많이 가져가냐, 이게 어느 시장이 개인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서 이 개인 돈들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갈 때가, 개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갔었을 때가, 그때가 부동산의 고점이다, 고점.
그리고 개인들 돈에 많은 돈이 금융시장, 이게 주식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금융시장으로 갔을 때가 그때가 해서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의 고점이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줘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그래서 어려운 얘기로 이 개인들 돈도 여러 형태니까 그 대출금도 있을 수 있는 거 자기 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체로 이거 이제 M2라고죠.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M2, M2. 이 M2, M2. 그러니까 이 M2라는 게 이게 이제 대기 자금이면서 이게 언제든지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돈이 M2예요. 그러니까 대출 포함해서 이게 그 현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대출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 M2의 양이 이제 시장에서는 M2의 양이 중요한데 이 M2를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끌고 가느냐, 그 금융 시장으로 많이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동산의 고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주식시장의 고점이 만들어지고 한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코인 시장이 지금 이제 보면 이 코인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을 놓고 보면 주로 이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 시장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현재는 이 개인들 돈이 주로 이 개인들 돈이 주로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이렇게 이제 코인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주로 물려 있다. 왜냐면 이게 앞에 사이클에서 고점에 물려서 앞에 사이클 고점에 물려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거의 90%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이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려면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오려면 이 안에 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코인 시장 밖에 있는 이 코인 시장 밖에 있는 M2 이게 코인 시장 밖에 있는 개인들 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적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금으로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돈들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현금일 수도 있고, 뭐 적금을 깨고 올 수도 있고, 예금을 깰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올 수도 있고, 이게 M2죠, M2. 그래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려면은 이 개인들 돈이 이렇게 이제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 밖에 있는 개인들 돈에 많은 돈을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채팅에 써보세요. 지금 코인 시장에 밖에 있는 그 개인들의 엄청나게 많은 돈, 그 돈이 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그 들어오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그렇죠. 여기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세력과 아까 제가 했죠. 거래소와 국가, 정부 셋이 합쳐져야 돼요. 이게 세력과 거래소와 정부.
정부가 하는 거 봐요. 정부가 하는 것은 일단은 돈을 푸는 거죠. 그죠? 아까 제 2020년 3월 달부터 쭉 올라간 게 뭐예요? 또 돈을 풀어서 그렇잖아요. 돈을 풀거나 이게 양적이죠. 양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이 금리를 내리거나.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시장에 돈이 늘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이만큼 했던 돈을 이만큼 개인들 돈이 이만큼 했던 걸 이만큼 늘어나게. 그건 어떻게 해서 양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내리거나.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하고 세력이 합쳐서 아무튼 이제 이게 세력들이 아니 개인들이 이 거래소로 이제 이 돈들을 가지고 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개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거래소 안으로 이게 알트코인을 사도록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력들이 세력들이 지금 이 코인 시장 밖에 있는 그 개인들 많은 돈들이 이쪽 거래소로 들어오게 하려면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개인들이 돈을 가지고 지금 코인 자금에 밖에 있는 돈을 가지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개인들이 그것도 많은 개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려면 그럼 세력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럼 세력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앞으로 세력들이 해야 될 일은 코인 시장 밖에 있는 많은 개인들의 돈이 이쪽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그 알트코인 세력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세력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까 지금 우리 코스피가 지금 2,400에서 2,500 사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한 달 만에 지금 3,000을 넘어갔잖아요. 거의 한 달 만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 코스피가 2,400, 500 있다가 3,000 넘어가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들 돈에 아무튼 많은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1번 이게 개인들 돈이 주식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올랐다. 2번 코스피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개인들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1번, 2번 써보세요. 1번, 2번. 1번 개인들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올랐다. 1번 개인들 돈은 별로 안 들어왔는데 코스피가 오르니까 그리고 코스피가 쭉쭉 오르니까 그러니까 개인들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아까 그저 코인 시장에서 손절하고 주식시장으로 간 개인들도 일부 있다. 일부 있죠. 응?
그러면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인 시장도 오르려면 이게 코인 시장도 이제 알트코인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게 알트코인 시장도 이게 알트코인 시장도 아무튼 이제 그 지수로 얘기하면 이제 알트코인 지수죠. 알트코인 지수, 이게 T2 뭐 T1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번 그 개인들 돈이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오른다.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5배도 오르고 10배도 오르고 20배도 오르고 이런다. 두 번은 아니다. 그냥 알트코인 가격들이 5배 오르고 10배 오르고 막 20배 오르니까 그러니까 개인들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1번, 2번 써보세요. 1번, 2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개인들 돈이 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그것도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알트코인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는 제가 했더니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게 개인들 돈이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개인들 돈이 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죠. 저희 같은 사람 들어와 있으니까. 응? 개인들 돈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막 이제 불장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바닥권 이렇게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게 해서 응? 막 갑자기 튀어올라서 막 5배 오르고 막 10배 오르고 막 20배 오르고 막 이러면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게 개인들 돈이 는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들 돈이 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그 세력들 물량이 이만큼 있었다. 이때 개인들 이만큼 있었고, 근데 세력들 물량은 비슷하게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늘고 줄고 하겠지만, 그 세력들 물량은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이 바닥권 여기 비슷하게. 그리고 해서 20배가 목표였다. 그러면 20배 갔을 때도 비슷하다. 근데 개인들 물량이 이렇게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물량보다 지금 세력들 물량이 더 많다. 그럼 이걸 다 팔 수 있을 거냐? 근데 이때는 그죠? 이 고점 근처 갔을 때는 이때는 이 세력들 물량이 이만큼에 이때 들어오는 개인들 물량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만큼이 들어온다는 거. 이만큼. 그래서 이거 다 사주고도 남는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그렇잖아요. 사주고도 남잖아요. 그 에코프로 그저 2년 전에 에코프로 보셨잖아요. 그때 150만 원 근처 갔을 때 응? 에코프로 2년 전에 그죠? 2년 전이죠? 그때 150만 원 갔을 때 그때 개인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 다 사주고도 남잖아요. 그때. 응?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금 아까 13조 얘기했잖아요. 13조. 그 13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알트코인 세력들이 이제 그런 타이밍 근처에서 이제 서서히 좀 시동을 걸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그 이왕이면 그 13조를 이제
13조라는 돈을 이제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 싸움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3조를 놓고 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싸움인데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 싸움인데 아무튼 이제 어쨌거나 일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식시장을 가는 돈도 있겠지만 코인시장으로 오는 돈도 13조니까요. 여기에서 3, 40% 와도 거의 막 한 3조, 4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이렇게 이렇게 풀리는 타임에 맞춰서 이제 알트코인들 세력들이 서서히 좀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을 향해서 좀 스타트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보면은 이게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이게 돈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제가 코스피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트코인 시장 그죠? 4년 전 흐름하고 지금 흐름 봤었을 때 지금 이제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코스피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코스피 시장이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보면은 보시면 코스피가 여기 3133 갔다가 그렇다고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지수가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이게 조정이죠, 조정. 이게 조정받고 있죠. 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지금 800을 넘었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가격적으로는 살짝 지수로는 살짝 조정받고 시간적으로 지금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게 1주, 2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은, 그죠? 그런 타이밍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한두 개씩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막 5배, 10배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그런 게 이제 개인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이 좀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조금 돼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하고 이렇게 이제 돈의 흐름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계 있죠. 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쪽 금융시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하고 잘 보시면 그래요. 이게 금융시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시장끼리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돈의 흐름을 놓고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을 놓고 그쪽에 전문가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동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쪽을 좀 좋게 얘기하고 그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금융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쪽 금융시장 쪽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게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 쪽에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을 주로 얘기하는 그 어쩔 수 없죠. 이게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고 안 오고는 뭐 알트코인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했던 이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도 이제 개인들 돈의 흐름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 그래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으로 오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코인 시장은 이제 거래소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코인 시장으로 오게 하고 싶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큰 판을 놓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들 돈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다 개인들 돈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게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이 돈의 흐름에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제가 이제 이 돈의 흐름을 놓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건 그 4년 전에도 그랬었고, 이게 지금 4년 후인 지금도 4년 전이나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 4년 전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알트코인들은 계속 안 오르고 있었어요. 안 오르고 있다가 이제 그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시기를 보면 그래요. 딱 맞춰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하고 비슷한 그런 타이밍에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그 타이밍이 이제 언제 시작될 거냐. 지금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하고 이 코인 시장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조정, 이게 아무래도 예, 그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 나오고 있을 때, 이게 조정 나오고 있을 그런 시간대에 아마 알트코인들의 좀 본격적인 그런 불장들이 이렇게 시작될 타이밍이 그 시간대 속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그, 그 재테크 하면서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 이게 큰 돈 버시는 분들은 이 돈의 흐름을 아주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감각으로 알든 경험으로 알든, 응? 그러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베팅을 과감하게 하는 거죠. 베팅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 있게 큰 돈을 베팅하는 거죠. 그 돈의 흐름을 믿기 때문에 이게 돈의 흐름을 믿으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어차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 세력들이 하는 건데, 그 세력들도 그냥 이 돈의 흐름에 상관없이 하면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세력들도 성공하려면 이 돈의 흐름에 맞춰서 그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지. 그래야 세력들도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인데 그 개인들의 돈의 흐름이 이 어느 시장으로 들어올 거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아무튼 저기 고점 근처 갔을 때는 그 개인들 돈의 거의 대부분, 거의 80% 90% 이상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고점 근처 갔을 때는. 그래서 고점 근처에 80% 90% 개인들 돈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다 물리는 거죠. 그리고 4년 후까지 이제 물려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선은 이제 그렇게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은 이제 그 종목을 보면은 제가 일단 이게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네이버를 제가 최근에 드렸었죠. 네이버가 제가 이게 이제 추가 매수로 드립니다. 추가 매수인데 이게 전에 매수한 거에 전에 매수 금액의 100% 이내. 그러니까 전에 네이버를 해서 100만 원치 샀다. 그러면 한 100만 원치. 1000만 원치 샀다.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내.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줘보세요. 이해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우량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량주고 네이버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5위권, 6위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 이런 종목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비중을
이 비중을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게 맞춰서, 이게 주감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비중을 이렇게 늘려서 가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지금처럼 강세장, 어쩌면 그 대세 상승장,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이 종목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 저는 종목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 확률이 높은, 확률이 높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것은 이렇게 이제 우량주면서 이 중박 이상, 어쩌면 대박까지도 가능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예,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좀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용 종목, 교육용 종목을 제가 이제 한 종목씩,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한번 관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이렇게 교육용 종목으로 뭐 현대제철, 그러니까 교육용 종목은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익절 손절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걸 이렇게 자꾸 해보셔야 이 수강생분들이 실력이 늘어요. 실력도 늘고 감각도 생기고 지금같이 장이 좋을 때 세장 응? 익절도 해보고 손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있잖아요. 익절 하는데 그냥 한 15에서 20% 나오면 일단 매도하시라고.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걸 추세로 끌고 가고 이것도 판단이 필요한데 이거 아직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익절 조건 해오면은 이렇게 해서 빨리 잘라내고, 그래서 이렇게 종목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종목수 자꾸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종목수를 자꾸 줄여야 돼요. 늘리는 게 아니라 종목수를 자꾸 줄여야 됩니다. 특히 우량주들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강세장에서 큰 놈 보시려면은, 응? 이런 대세 상승장 강세에 돈을 벌려면 이렇게 종목수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좋은 종목이 흐름이 좋은 종목 쪽으로 오히려 비중을, 이게 종목수를 늘리는 것보다 흐름이 좋은 종목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에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접수요. 이 종목수를 자꾸 늘려가는 것보다 이 흐름이 좋은 종목 쪽, 그리고 더 크게 갈 종목 쪽으로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추가 매수 쓰는 타이밍이 주어질 때마다 그때 오히려 비중을 늘려서 이게 종목수는 줄이고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흐름이 더 좋을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많이 갈 종목, 이런 종목으로 비중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 그 종목수 늘려가는 것보다 흐름이 좋은 종목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이게 강세장이나 대세 상승장에서 계좌를 잘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타이밍이 또 오면 또 비중을 또 늘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 종목수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 흐름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올해 그 많이 간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올해 보면은 이게 이미 갔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그 현대로템, 이게 방산 관련해서 현대로템,
이 방산 관련해서 이것들이 거의 막 150%,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 2025년 연초 대비 거의 150%, 거의 200%. 이게 제가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안 들었었고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물론 이제 원전 뭐 방산 이런 걸로 묶여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제 하나의 어떤 명분 같은 거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산에너지나 현대로템이 이렇게 이제 올해 연초 대비 이게 2025년도 1월 달 대비해서 이게 거의 지금이 7월 달인데 여기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해서 거의 150%, 200% 올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첫째는 물론 그 매출이나 영업이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있고 두 번째 물론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그죠?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누가 많이 샀냐면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주식수하고 유통 주식수하고 달라요. 유통 주식수 그러니까 여기서 대주주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통 주식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경영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뺀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고 있는 주식수 유통 주식수 대비 이런 종목들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거의 한 10% 돼. 매집 비율로 보면 이게 총 주식수의 총 유통 주식수의 총 주식수 한 10%, 10%. 그러니까 여기서 한 1억 주다 그러면 한 1,000만 주,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주다 그러면 해서 한 500만 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지로. 그러니까 해서 한 10% 정도, 10% 정도 매집을 했었을 때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서 지금 올해 연초에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이게 거의 한 150%, 200%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아까 이게 네이버 같은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최근에 한 1년 정도 지금 대비해서 거꾸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여기도 1년 정도 그랬던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매집원 비율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거의 한 8% 됩니다. 8% 돼. 근데 지금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한 10%대 가지 않겠나.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그 매수 단가, 그러니까 여기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매수 단가 대비 해비해서 제가 얘기했죠. 10%면 여기에 한 10배 곱해서 그럼 한 100% 정도? 100% 정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시장이 좋으면, 시장 흐름이 좋으면 이 프리미엄, 시장 프리미엄이 생겨요. 프리미엄이 생겨서 여기에서 50%에서 100%를 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간 게 원래는 이 매집 비율을 따지면 한 100% 정도 갔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좋으니까 이게 시장 프리미엄을 해서 50% 100%를 더 간 거죠.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제가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종목만 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제 왜 그 종목을 사도 되고 그 종목을 샀을 때 앞으로 흐름에서 전망이 응? 어떤 전망이 있길래 사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사서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90%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서 한다는 거죠. 응? 그러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응? 자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 네이버 관련해서 막 좀 이렇게 아무튼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좋은 일이 뭐라고 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저 네이버 출신이 막 거기 장관으로도 가고, 응? 이런 것도 무시 못하죠, 어느 면에서는.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그 AI의 어떤 뭐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AI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그 현대제철을 잠깐 보시면요. 그 현대제철이 보시면 현대제철. 현대제철을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 보시면 여기 그 21선 밑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좀 올라타죠.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였죠. 이런 자리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자리.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이런 자리.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게 좀 더 내려와 주면 좋은데 아무튼 이런 가격대들 지금 거래량 줄고 있죠. 보시면 이 차트로서 지금 제가 아무튼 이렇게 지금 21선 있잖아요. 21선 21선 위에 있죠. 21선 위에 있고 이 차트로 보면은 아무튼 그 차트로서 갖춰야 될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의 아무튼 요거 0258 현대제철 기관이 엄청 사고 있죠. 이건 지금 기관 작품입니다. 기관. 기관이 주로 끌고 가고 외국인이 팔고는 있으나 뭐 개인도 팔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 이게 기관 이런 게 이제 기관 종목이죠. 기관 종목. 그러니까 수급에서 아무튼 쌍끌이면 더 좋은데 아무튼 그 기관이 주로 사고 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0919 보세요. 0919 이렇게 제가 아무튼 거기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드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키움증권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걸 자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찾아서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보시면 매출 보세요. 이 매출이 살짝 비슷한데 뭐 근데 영업이익이 늘고 있죠. 영업이익이 보세요. 이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였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죠. 보면 6월달 흑자로 적자였다가 흑자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이유인 거죠. 주가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차트와 아무튼 수급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실적 이 세 가지를 다 잘 갖추고 있는 종목이고 또 이제 중국과의 관련해서 뭐 그런 좋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은 보시고 일단은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일단은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주봉이죠. 각자 주봉가에 숨는데 비트코인이 살짝 보면은 1주, 2주, 3주째 이렇게 약간 이게 음봉입니다. 빨간색이. 이게 음봉이 좀 나오긴 있어요. 음봉이 나오긴 있는데 음봉이 이렇게 나오니까 알트코인들도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보시면 알트코인들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살짝 꺾이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급나가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걸 지금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음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아직은 나오진 않았다. 근데 언젠간 나올 거란 얘기죠. 이제 그래서 언젠가는 나올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 타이밍부터 해서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이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이제 미래에 저런 그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업비트에서 보면요. 업비트에서 일단 비트코인을 보시면요. 이 아직 이제 불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게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월봉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그죠? 여기가 바닥이었죠. 여기가 바닥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한참 횡보를 했을 때 횡보가 한 번, 여기 두 번, 그리고 올려놓고 여기 이렇게 여기서 지금 세 번째 횡보하고 있죠. 근데 이게 세 번째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 불장도 지금 세 번째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도 1차 그죠? 2017년, 18년 때, 그 다음에 2차 2020년, 21년 때, 20년, 21년 때, 16년, 17년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2025년, 2025년, 2026년 초반 3차.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도 이게 세 번째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라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여기 비트코인도 보시면 이제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처음 올라왔을 때 이게 좀 올라왔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거의 뭐 반반이었죠 반반. 저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도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반반이죠 반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비트코인을 놓고 개인들이 이게 반신반의한다는 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이게 100%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지. 여기 있을 때도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반신반의.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이게 떨어질 걸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반반, 반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세 번째 개인들이 여기서도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기도 하고 이게 고점일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반신반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올라가면 이때는 개인들이 이제는 이게 반신반의가 아니라 100% 믿는다. 그리고 확신을 한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올라가서 이게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여기서 100%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산다, 더 산다, 더.
싸다고. 이게 비쌌는데 이만큼 싸졌다고. 그 왜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봤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봤기 때문에. 세 번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오르는 것을 세 번을 보면, 개인들은 오르는 것을 세 번을 보면 100% 믿는다.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100%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때는 더 산다. 대출까지 끌어온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온다.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이 이더리움이 중요한데, 이 이더리움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그 이더리움이 보시면 이렇게 막 캔들들이 쭉 있지만, 이걸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크게 보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보다 이게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랐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N자 패턴이잖아요. N자. 이게 주식에서 기본인 상승하기 위한 기본인 N자 패턴인데, 이더리움이 보시면 이게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보다는 올랐죠. 그죠?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건 아니니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그러면 이게 조정인 거죠. 조정. 큰 틀에서 이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크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N자 패턴으로 올라가는데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 전구점을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올라갈 알트코인들도 결국 이더리움을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올라갈 알트코인들도 결국은 이런 N자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결국은 알트코인들은 결국 이더리움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이더리움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그죠? 이더리움이 이렇게 해서 N자 패턴으로 지금 가야 된다면, 앞으로 그죠? 5배, 10배, 20배 이렇게 많이 갈 알트코인들 역시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뭐가 됐든지 가네요. 이 스위코인도 보세요. 스위코인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좀 이렇게 그죠? N자 패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했다가 결국 이렇게 가서 여기 전구점 넘고 이렇게 가서 고점은 여기 이렇게 위에 있을 거다. 이런 거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 되죠.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이렇게 갈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인데, 또 세이코인 마찬가지예요. 세이코인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려졌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N자죠, N자. 결국 이것도 올라가서 결국 넘어서 여기 가서 고점 만들어질 거다. 응? 세이콘이요? 세이코인.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캔들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린 이런 패턴이 중요해요. 이런 패턴을 보냐 못 보냐. 응? 그래서 이런 패턴을 봐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지 이 패턴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응?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이게 제가 드린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눈으로라도 이렇게 그려보세요. 앱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앱토스도 이게 이제 앱토스도 보면은 이제 고점이 여기죠, 여기. 막 여기 캔들들이 쭉 있지만 이게 크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올랐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고점이니까 여기 저점에서 고점 상승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흘렀는데 결국은 이것도 N자로 간다. N자로 넘어서 간다. 넘어서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거죠. 의미 있게 보시려면 그죠?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미래가 이제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보고 미래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지를 이렇게 그려내는 게 차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보는데요. 어? 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특징적인 것만 몇 개 봅니다. 특징적인 것만. 팬들, 팬들, 팬들이 왜 밑에? 팬들은 더 간단하죠.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고점.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이렇게 선환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상승이고 이 조정인데 앞에 전저점 깨고 내려온 조정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니까 그래서 이것도 N자 이렇게 넘어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불장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왔었을 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1차 불장이 가장 중요하다. 1차, 2차 불장이 있는데 1차 불장을 성공해야 2차 불장이 의미가 있고 그 2차 불장 때는 저희가 원금하고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빼고 수익금의 일부만 가지고 해서 공격적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제 1차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짧은 어떻게 보면 3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 그 3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래서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이때는 속도전을 해야 돼요. 속도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이게 흐름을 보고 이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든지
가기는 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적당한 수익권에서 잘라내고, 그리고 그때는 또 흐름이 좋은 코인들이 있으니까 그 잘라내고 수익금하고 이걸 빼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이 코인보다 흐름이 더 좋은 코인 쪽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복리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이게 속도전이에요. 이걸 해야 이만큼 벌 걸 이만큼 벌고, 그리고 이만큼 벌 거 이만큼 벌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불장 3, 4개월 동안은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속도전을 해야 돼요, 속도전. 이게 알트코인들, 이게 업비트에 지금 한 200개 있잖아요, 알트코인들 중에서. 지금 흐름하고, 이 알트코인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됐을 때 또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나온다, 흐름들이. 지금 흐름하고, 그때 흐름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흐름이 더 좋은 쪽의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수익도 내고 원금도 이렇게 일부 빼내고,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더 좋은 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그저 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10배 가는데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일단 잘라내서, 그래서 이쪽 코인이 그저 같은 10배를 가더라도 이게 좀 더 빨리 가겠다, 이쪽 가서 이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그래야 그죠? 이만큼 벌 걸 이만큼 벌고, 이만큼 벌고, 이만큼.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고. 이걸 할 줄 알아야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젊은 분들 중에 그 천억, 몇천억 번 분들도 있다니까요. 알트코인만 해가지고 1차, 2차 불장 때. 그런 분들이 강남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대, 30대에. 그것도 능력이고 실력이죠. 응. 그래서 이번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뭐 할 수 있는 실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